탄핵 소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TF단장 김용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름은 비슷하나 하는 일도 비슷하나 좀 맥이 다른 정치검찰 사건조작 TF의 민영배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두 분이 하는 일이 비슷하죠. 꼭 그렇진 않아요? 저 민주당에 지금 이 검찰 대응 TF가 셋이 있는데요. 셋이 저는 주로 예. 정치 검찰들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는가. 구체적 사건에서 네, 구체적 사건의 사건 조작 내용을 밝히는 거고, 그다음에 검사 범죄 대응 TF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검사들 탄핵 소추 발의한 그 M&A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M&A를 좀 하긴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한 특위 안엔 다 있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제도 개혁을 주로 맡는 검찰 개혁 TF. 두 번째 말씀드린 건 21대 때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드린 거고 처음에 말씀드린 건 22대 와서 새로 생긴 건데, 너무 복잡해요. 21대 때부터 둘이 하여튼 계속 같이 해온 거예요. 셋 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이 검찰 문제가 나오면은 두 분이 튀어나와가지고 검찰 개혁해야 돼. 저 사람 정치 검찰이 사건 조작하고 있네. 구체적으로 계속 뛰고 계시는데 M&A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다음 달에 부지검장이 지금 검사죠. 차장검사 네.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거 설명 좀 이번 해주세요. 달이 됐죠. 이번 달이 됐죠, 8월 이제. 14일 날 하기로 했고요. 그동안 검사 탄핵을 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선제 바로 보내는 거 그렇게만 했는데. 생각하셨죠. 예. 그런데 국회법상 탄핵을 발의하면 바로 보내는 방법 말고 법사위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법사위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이때까지. 그렇죠. 그 21대 때 저희가 이제 민영배 의원이랑 같이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법사위원장은 김도욱 위원장이어서 네, 이거 할 리가 법사위 보내면 못한다. 할 리가 없지. 그래서 22대 때 우리가 법사위를 가져오면 반드시 조사 절차를 거치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22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 관련 청문회를 할 수 있는지도 몰랐죠. 예. 아니 저희들은 21대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일반인들은 몰랐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몰랐는데 이번에 법사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네. 알게 됐죠 국민이. 그렇죠. 사실은 검사 탄핵도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맞죠.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을 깨가는 거죠. 음.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이러면.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사들 탄핵하면 안 된다고 네. 엄청 검찰 변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열심히 검사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고, 실제 검찰도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공무원 맞는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 편향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팽당하더라고. 그렇죠. 나중에 그래도 부인 경찰청을 부르려고 하면 팽당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관예우 때문에 후배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4명인데 우선 가장 먼저 거론된 검사가 김영철 검사인데 각각 간단하게 어떤 사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김영철부터요. 예. 김영철 검사는 다들 이제 뭐 보셨지만 국정농단 사건 있을 때 장치호 씨하고 예, 연관된- 뒷거래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자칫하면 당시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죠. 예. 거기를 갖다 지금은 회장입니다. 지금은 회장이죠. 예. 거기를 모해위증하는 그런 사건에 관련돼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이건데 그 별건 수사를 해요.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별건 수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계속 있었고, 지금 요즘 가장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네,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이런 걸, 특히 도이치모터스죠.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수사를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갖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 중에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다 직무유기한 거죠. 이런 게 이제 되게 커요. 특히 그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이런 거는 챙겨봐야 되는데 그걸 협찬 사건도 털어준 분입니까 이분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누가 봐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어서 1순위로 지금 한 거죠. 앞으로 자, 쭉 할 건데 참고로 명품백은 김영철 검사 이번에는 관련이 아니죠. 없었고. 명품백은 아니고. 네네네.
강백신 차장검사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게 핵심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검찰이 수사권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을 시행령 막 개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사실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뉴스타파. 예, 맞아요. 뉴스타파 사실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 지휘할 수 없는데 그렇죠. 사실상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쟁점인 건데 수사권이 없는데 한다라는 첫 번째 쟁점이고 또 하나는 언론을 탄압한다. 그것을 그렇지. 통해서 이 정권과 함께 언론을 탄압한다라는 불법적으로. 것이 쟁점인데 두 가지 쟁점으로 저희가 탄핵 사유를 삼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짧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다 안 타줬다. 네, 맞아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예. 요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겠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네, 지금 압수수색하고 난리 났죠 지금. 여러 언론사를 예. 침탈했죠. 뉴스타파도 압수수색하고 네. 그 사건에 강백신 차장검사고 김영철 차장검사는 얘기했고 그리고 근데 강백신한테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검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잖아요. 요거를 아주 대놓고 한 선수가 바로 이분이에요. 자, 박상용 부부장 검사는 이건 대북송금권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되게 집중적으로 했던 예, 건데 말씀하셨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공범끼리 분리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았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세미나를 세미나를 했다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검사 출신 변호사를 이 검사가 소개를 해요. 그래서 회유했다. 그렇죠. 그래서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이 모해이증이라고 하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이 모의를 하는 요거를 거짓말을 시킨 거죠. 그렇죠. 거짓말을 강요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철, 방용철을 김성태, 방용철을 그 과정에서 이제 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외국환 관리법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국가보안법도 국가보안법 이런 걸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 대가로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허위로 이제 만들어내는 입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렇죠. 의혹인 거죠 지금. 예, 예. 그런 것들이죠. 엄희준 이분은 오래된 분인데 네, 뭐 네, 이분은 한명숙 맞습니다. 총리권 한명숙 총리 사건에 똑같이 이제 모해 위증 부분인데 여기가 오리지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여기가.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제 그 의혹들입니다. 아마 네. 저희가 혹시 표현을 단정적으로 했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다 의혹들 이제 그래서 청구서에 있는 청문회 것들인데 열어 가지고 따져보고 맞습니다. 아주 그쪽에서 이제 검사들이 고소 고발하고 네. 하니까 따져보고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엄희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그 대표적인 사건 조작 의혹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문정 검사가 감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 거의 공소장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저앉혔죠. 그렇죠. 그걸 주저앉혔죠. 바꿔버리면서 그런 상황에서 진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확인되면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바이블처럼 확인이 될 수 있다. 청문회 열면 주르륵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주변으로. 예. 자, 그래서 사실 검사 탄핵이 무슨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보니까 잘만 하더라고요. 검사 탄핵. 많이 예. 하고 있죠. 일상적으로 많이 하던데 네. 공무원이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네, 그 징계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과 그 임명직 공무원은 구별해야 돼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우리가 대통령 탄핵하니까 너무 큰 것처럼 느껴져서 탄핵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임명직 공무원들 중에 특별히 좀 신분을 보장하자 하는 사람들이 탄핵으로 파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나 정도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공무원 파면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일반 됩니다.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이 탄핵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 뿐 얼마나 많이 징계받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많이 받죠. 검찰은 안 받아요. 네. 검찰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거지 이때까지. 기소율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예. 그 0.1%밖에 안 나오거든요. 다른 범죄들이 되게 30-40% 나오는데 굉장히 떨어지고 스스로 또 파면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검사 징계에. 자기들끼리 봐주잖아 다.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자기들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더라고. 그게 확실한 게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려면 검찰총장이 징계 요청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봐주려면 모든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징계 요청을 안 하면 징계를 못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유일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검사 탄핵.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 탄핵을 21대 때부터 민영배 의원이 부르짖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한 저는 겁니다. 일상화해야 된다고 봐요. 일상화. 1년에 몇 명씩 숫자가 많잖아요. 검사라고 무조건 탄핵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조직이 크고 숫자가 많으면 분명히 있어요. 탄핵이 쉽게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국회 제도 중에 하나 바꿔야 될 게 지금 검사 탄핵을 하는데도 100명이 발의를 해야 돼요. 맞아요. 의원 300명 중에 100명이. 그리고 이걸 법안 발의하고 비슷하게 10명 내지는 20명 정도로 완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일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공무원일 그렇게 뿐인데, 그럼요. 네, 공무원일 뿐인데 문제가 있으면 탄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나와도 팍 떨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신상 건드냐고. 불가침한 전체. 그러니까 자기들 공무원일 뿐인데 무슨 네. 정말 거기다 대고 여당도 변호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제 예전에는 검찰을 정권의 앞잡이라고 그랬는데 네. 여당이 정권의 앞잡이에요. 지금 정권의 앞잡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의 앞잡이에요. 검찰이 앞잡이죠. 네. 검찰이 하자는 대로. 그래서 지금 여당은 서초동에 있다니까요. 여의도에 없습니다. 여당은. 관계가 엽전돼가지고 보니까 검찰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얘기를 하더라고. 네. 검찰 정권이니까요. 그러니까. 자, 8월 14일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또. 그렇죠. 근데 일단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먼저 하고 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다음에 나머지 3명 검사 남은 검사들은 또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청문회가 시작이고 나머지 3사람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서 네.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것이고 네.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4사람 다 탄핵 절차에 돌입할지 아니면 그중에 3명만 할지 2명만 할지 결정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 사유가 만약에 10가지면 그중에 5가지만 할지 10가지를 다 할지 그것도 그때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건 네. 자꾸 이걸 이재명 방탄 얘기하잖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진짜로. 네. 사실은 한 총리 당시 건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넷 중에 한 사람 박상용 검사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 그 길게 사건이죠.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의원님. 예.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의원님이 말한다고 설득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안 해도?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김영민 의원, 민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